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 좀 물어보시는 근막하 박리에 의한 가슴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근막하 박리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형물을 어떤 깊이에 이제 묻어두느냐, 어떤 방에다가 넣느냐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근육 하방법이에요. 그 다음이 근육 위, 사실은 이제 유선 실질 밑에다가 이제 놓는 방법이지만 그냥 설명해 좋게 근육 아래와 근육 위, 여기서 근육은 대흉근인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고 그 두 가지를 보완한 것이 이중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의 일부는 근육 아래, 보형물 일부는 근육 위쪽, 자 이렇게 배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근막하 방을 만드는 방법은 네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막하 박리 수술은 언제 나온 수술 방법이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온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포켓 박리 방법 중에서는 좀 최근이지만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그 전서부터 사실은 의사들이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헌상으로 연구가 돼서 출판이 돼서 나온 게 2000년대 초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의 어떤 이제 논문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집에 처음 이제 소개돼서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히스토리를 갖다 이때쯤서부터 잡는 게 좋겠고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요 이후로 그 꼬리를 또 이제 물고서 여러 이제 논문들이 나왔었지만은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주 파퓰러하지는 않다. 즉 많은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근막하 방법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자, 일단 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흉근입니다. 이제 대흉근은 이제 이만큼인데, 중요한 거는 대흉근이 유방의 베이스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바깥쪽 아래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대흉근의 마진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전방 가시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이 이렇게 횡으로 달리고 있고 또 안쪽으로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복직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의 그런 세 종류 정도의 근육을 우리가 유방수술을 할 때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근육 하로 전부 다 덮으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근육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생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만 근육 하에 이제 넣게 돼요. 그래서 이중평면도 낮은 그레이드에서는 부분적 근육 하 방법이 되겠고요. 어쨌든 해부적으로는 이제 유방 아래쪽에 근육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근육 아래쪽에다가 넣는 수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보형물이 만져지지 않게 하려고 좀 커버가 잘 되게 하려고 나온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근육이 계속 움직이니까 근육의 근육의 어떤 이제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보형물이 자꾸만 일루절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포지션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또는 회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막하 방법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부분적 근육 하 방법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근육이다 이렇게 보면은 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인데 보통은 이제 유방 하부 쪽에서는 뭐 0.1mm 그 다음에 유방 상부 쪽으로 하면서 두꺼워져 가지고 0.5mm 정도에 불과한 상당히 얇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우리가 커버를 갖다가 해서 왜 커버를 하느냐 이물감이 안 들게 하고 가짜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커버를 하는 건데 그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덮는 살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근막은 이제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확실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어쨌든 이제 덮어준다고 한다는 점. 자, 이것으로 보형물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막하 박리 수술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근막하 박리도 토탈로 완전히 근막 아래에다가 보형물을 묻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요 정도까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만 묻어두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겨드랑이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밑주름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어프로치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근막하 박리 수술의 장점은 뭐냐? 통증이 별로 없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과 불편함이 굉장히 떨어진다, 굉장히 낫다라고 하는 점이 좋죠. 그 다음에 상부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근막이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상부의 커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보형물을 싸고 있는 이런 근막들이 전부 다 덮어주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유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데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항상 보형물이 들어간 가슴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보형물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 마진 쪽. 보형물이 딱 들어가는 요 마진이 꺾이는 요 부분이 항상 부자연스러운 느낌, 가짜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물론 가장 이런 컴프라이즈 할 수 있는 거는 근육으로 덮어버리는, 근육 아래로 넣어서 근육으로 덮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싫다. 근막으로라도 덮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근막 자체가 이제 하나 이제 텐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컴프라이즈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의 어떤 컨투어, 특히 이제 가슴골 라인이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쪽에서 나오는 가슴골 라인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해주는데 이제 상당한 공헌을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요 가운데 쪽에서 가슴이 벌어져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점에서 이제 또 이제 근막하 방법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근막 갖다가 요 정도까지만 이제 박리를 해가지고서 용이하게 이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클리에비지라고 하는데, 이런 갭을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의사가 원하는 대로. 자, 그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점이 없는 수술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근막하 방법도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근막이 너무 얇아요. 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사실은 가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얇아요, 근막은. 그래서 요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근육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얇은 걸로 이렇게 싸버리기 때문에 근막하 박리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과연 얼만큼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겠느냐. 자, 이론적으로는 상부의 커버, 뭐 컨투어, 뭐 유방 윤곽을 자연스럽게 하고 좋게 하고 뭐 예쁘게 하고 뭐 갭을 갖다가 뭐 부자연스럽지 않게 이 가운데 부분 벌어져 보이지 않게 하고 다 좋은데, 말은 좋은데 실제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진짜 다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수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쟁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근막하 수술 방법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가슴수에 있어가지고 물론 좋은 결과를 얻은 환자분들 많이 있고 또 많은 의사들이 또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주류가 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자, 그 얘기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사실 있기 때문이에요. 유방 확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충분한 유선 두께를 갖고 계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리고 살이 좀 많은 분들도 드물고, 그러니까 자기 살집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근막을 갖다가 덮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환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자기 살이 되게 얇고 유방의 발육량도 적고 팻도 적다. 그 상태에서 근막만 가지고 커버를 해주겠다. 사실은 이제 그게 말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자기 유선 조직의 두께를 갖고 있는 분들, 자기의 어떤 살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근막하 수술 방법을 좀 자신있게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좀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한 자연스러우려고 하면은 근육 아래에다가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근막하 박리 방법이 많은 의사들이 내가 저걸 꼭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근막하 수술 방법이 연구가 이제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역사가 적은 건 아닌데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여있지는 못해요, 지금. 자, 그 얘기도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파퓰러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수술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 취합해가지고서 보고하고 이제 이 리포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을 갖다가 뭐 한 10년 정도 수락을 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자연스럽더라.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수락을 한다면 한 1년, 한 2년 또는 3년, 아주 길면 뭐 4년. 자, 이런 연구들밖에는 지금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연구량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막하 박리화법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되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련된 방법이고, 어떤 재술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주로 마른 환자들, 자기 유방의 양이 좀 적은 분들한테서, 이제 마구잡이로 이 수술이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막 얘기하면서 하라고 이제 부추길 수 있는, 자, 그런 수술은 아직까지 좀 못 된다고 한다는 점. 자,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정리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수술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근육화 방법이든 이중 편매이든 근막화 방법이든 간에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자분에 따라가지고 그게 좋은 수술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점은 항상 개개의 어떤 이제 신체 특징을 고려해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아주 자세한 면담이 필요하겠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